사제용전 12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무림의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위로 뛰어오른 구양극에게 바늘 던지기 신공을 발사했습니다. 구양극은 이제 병풍뒤에서 향냄새에 맡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구양극을 위로 잡아채서 간신히 바늘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홍칠공이었습니다. 홍칠공은 구양극의 숙부 구양봉을 봐서 살려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죽은 문턱까지 갔다 오면 공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양극은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이곳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구양극에게 잡혀있던 정료가가 곽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때부터 정료가가 곽정을 흠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정과 황룡은 같이 서옥말을 타고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양강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양강과 함께 있는 자는 또 그놈의 구양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뭐라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금세 구양극은 떠났고 숨어서 보고 있던 황룡은 곽정에게 일단 모른 척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곽정의 연기력이 늘었는지 양강은 바보 같은 곽정은 거짓말을 못하니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황룡이 옆에 있는 곽정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된다고 봐야 했습니다. 한 사당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들어와 있는데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보니 징기스칸 넷째 아들 툴루이와 활의 명수 제베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곽정은 툴루이와는 의형제이기도 하고 툴루이의 동생 화쟁과 결혼하면 처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추격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완한홍렬과 금나라 쪼무레기 병사들이었습니다. 곽정이 누굽니까? 무공이 백인역인 초고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금나라 쪼무레기들은 이제 상대도 안 됐습니다. 양강이 누굽니까? 배반의 아이콘이자 배반대학교 장학생이었습니다. 몰래 완한홍렬 곁으로 다가가 완한홍렬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곽정은 완한홍렬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금나라 쪼무레기들만 모두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렇게 곽정 혼자서 수십 명의 금나라 병사들을 물리치고 툴루이와 제베를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툴루이는 마침 흰수리 2마리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이 흰수리는 절벽 위에 있던 새끼 흰수리가 이렇게 자란 거였습니다. 그리고 황룡이 흰수리 2마리를 갖고 싶다고 하자 곽정은 소옥마두 준마당의 흰수리 정도는 이미 알 때부터 황룡 거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곽정이 툴루에게 어찌 여기까지 왔냐고 묻자 몽골과 송나라가 동맹을 맺고 같이 금나라를 공격할 계획이었는데 완한홍렬이 이를 저지하려고 추격해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완한홍렬이라고? 곽정은 그제서야 이곳에 완한홍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황룡과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졸 출신인 양강이 이미 완한홍렬을 아까 그 사당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당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만 사당 안에 있던 관 속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양강은 여기서 완한홍렬을 죽여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까도 생각해봤지만 그 후로 시골에 내려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면 아직 20세도 안 된 젊은 남자에겐 완한홍렬이 말한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 속에 있던 누군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으니 곽정과 황룡은 완한홍렬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툴루이도 이제 가봐야 한다며 화쟁이 곽정을 그리워한다는 말을 해주곤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곽정은 화쟁에게 미안했지만 황룡뿐이었습니다. 그때 양강이 나타났습니다. 곽정이 완한홍렬을 혹시 봤냐고 묻자 오리발렘이며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서쪽을 찾아볼 테니 둘은 동쪽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황룡은 궁예였습니다. 독심술로 꿰뚫어 보고는 우리가 서쪽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양강은 내가 먼저 서쪽으로 간다고 했으니 수고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앞다퉈 서쪽으로 가보니 사당이 나왔습니다. 양강은 사당 안에 완한홍렬이 사라진 걸 확인하곤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당 안에 있는 관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여 곽정과 양강이 뚜껑을 열어보니 목염자였습니다. 구양극에게 혈투를 집혀 관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나저나 관 속에서 아까 양강과 완한홍렬이 나눈 대화를 모두 들었다는 것인데요. 목염자는 혈투를 풀어주자마자 양강의 따귀를 보기 좋게 한 대 올려쳤습니다. 양강은 대가리가 비상했습니다. 목염자가 관 속에서 들었던 대화를 입 밖으로 내면 끝이라고 판단하고는 목염자가 구양극의 맛을 보고 난 뒤 이젠 내가 싫어져서 따귀를 때리는 거겠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목염자는 선혈을 토해내며 기절을 해버렸고 양강은 사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목염자는 억울했습니다. 난 아직 처녀라며 보여주면서 처녀 맞지?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뒤 정신을 차린 목염자는 단검을 손에 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곽정과 황룡은 목염자가 그동안 몇 번씩이나 자해를 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던 차라 저지하려고 달려가 봤지만
끝내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금자는 단검으로 싹둑 해버렸습니다. 머리를 말이죠. 이제 단발머리가 된 모금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처량히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황룡은 모금자의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곽정은 이제 황약사에게 목숨을 바치러 도화도로 떠났습니다. 원래는 완화농류를 잡아 원수를 갚고 도화도로 가려고 했으나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황룡은 아버지한테 싹싹 빌면 용서해 줄 거라고 안심시켰지만 곽정은 황약사가 워낙 괴팍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황룡은 재빨리 앞질러 가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먼저 아버지를 만나 잘 설득해 볼 작정이었을 겁니다. 곽정이 황룡을 부르며 쫓아갔지만 오히려 길만 잃고 말았습니다. 도화도는 복잡한 미로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고 배도 몹시 고파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피리 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곽정은 피리 소리를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피리 소리를 듣고 있자니 몸속에 마구니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막 옷 벗고 싶고 막 춤추고 싶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안되겠다 싶어 즉시 내공원공을 해보니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은 곽정이 남녀간의 관계가 아직 없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곽정의 내공 정도로는 마구니를 내쫓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정을 찾고 앞쪽을 보니 동굴 안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내공공을 하며 피리 소리에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리 소리에 밀리고 말았는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항복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관두자고 말했습니다. 그때 곽정이 도와드리겠다고 그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노인에게 내공을 불어넣었더니 발작이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진정되자 동굴 밖에서 황약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그만 놈이 내 일을 다 망쳐놓았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내공공을 해서 완벽히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노인은 전진칠자의 사숙이었으며 20년 전 천하 제1의 자리에 오른 왕중양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주백통이었습니다. 즉 사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옥의 사부라고 볼 수 있으니 두 학렬이나 높은 위치였습니다. 하여 넙죽 절을 올리는 곽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백통은 어린아이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무작정 곽정을 보고 의형제를 맺자고 졸라대었던 것이었습니다. 곽정은 예의가 굉장히 바른 편이라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자 크게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하는 주백통이었습니다. 결국 곽정과 주백통은 의형제를 맺게 되었습니다. 곽정은 인복이 많은 캐릭터였습니다. 강남철계와 전제칠자가 무공을 알려주었고 황룡을 만나 지혜를 갖추었고 홍칠공의 제자가 되어 초고수 반열에 올랐으며 그리고 주백통과 의형제가 되었으니 이제 주백통은 이 동굴 안에서 15년 동안 갇혀있게 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구음진경이라는 무궁비포소를 가지고 20년 전 오졸들이 7일 동안 대결했는데 주백통의 사형인 왕중양이 이기게 된 때부터였습니다. 얼마 뒤 왕중양은 전진경 문화들은 절대 구음진경을 연마하면 안 된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왕중양의 장례식 날 오졸 중에 한 명인 구양봉이 구음진경을 빼앗으러 쳐들어왔고 왕중양의 관앞을 지키던 주백통은 구양봉의 일격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구양봉이 구음진경을 차지할 순간이었으나 관 속에 있던 왕중양이 관을 깨고 일어나 구양봉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때 구양봉의 무공은 홍칠공과 같은 600인력이었고 왕중양은 무려 800인력이었습니다. 구양봉은 살기 위해 처절하게 도망쳐버렸고 그 이후로는 강호로 돌아온 적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왕중양은 구양봉이 자신이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는 내공을 닫아 죽은 척을 하고 있다가 쳐들어온 구양봉을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중양은 얼마 안 되어 이번엔 진짜 죽게 되었고 주백통에게 구음진경을 두 권으로 나눠 한 사람에게 절대 두 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사형의 유언대로 주백통은 구음진경 학원만을 들고 깊은 산골짜기에 숨기려고 가는 길에 황약사와 황약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황약사 아내는 구음진경을 한 번만 보고 싶다 했고 결국 주백통과 황약사는 구슬치기 내기를 해서 주백통이 이기면 도화도의 보물 연희갑을 받기로 하고 황약사가 이기면 황약사 아내만 구음진경을 한번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화도의 보물 연희갑은 황룡이 입고 있습니다. 주백통은 구슬치기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황약사의 탄지신통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내기해지고 나서 황약사 아내에게만 구음진경을 보여줬는데 황약사 아내는 주백통이 보는 앞에서 구음진경을 2번 정도 읽고는 주백통에게 돌려주면 이건 구음진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느 집이나 있는 평범한 책이라며 못 믿겠으면 자신이 한번 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술술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백통은 황약사 아내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걸 보더니 가짜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구음진경을 산산이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황약사 아내가 그 자리에서 두 번 읽고는 모조리 다 외워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황약사한테 써준 것이었고, 황약사의 제자였던 매추풍과 진영풍이 그 구음진경을 훔쳐 광호를 휩쓸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황약사 아내는 다시 구음진경을 써주려고 했는데 몇 년이나 지난 뒤라 도대체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애를 썼는데 마침 그때 황룡을 임신한 상태였고, 끝내 난산으로 이어져 황룡을 낳고는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황약사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주백통은 구음진경 상건을 몸에 지닌 채 황약사에게 구음진경 학원에 대해서 따지려고 찾아갔는데, 위로를 한답시고 아내의 죽음은 무공연마하기엔 더 좋아진 것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에 공분한 황약사는 주백통에게 살수를 날렸고, 주백통은 부상을 입고 이 동굴로 도망쳐온 것이었습니다. 황약사는 주백통이 가지고 있는 구음진경 상관을 빼앗아 아내의 죽음을 위로하려고 했고, 주백통은 힘으로 뺏겠다면 경서를 즉시 없애겠다고 하여 그로부터 15년 동안 힘이 아닌 방법으로 구음진경 상관을 두고 서로 내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황약사의 피리 소리에 거의 질 뻔했는데 곽종이 내공을 불어넣어줘서 버틸 수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주백통은 무공연마를 너무 좋아해서 곽정이 동굴로 온 뒤로부터 쉬지 않고 서로 대련했습니다. 당연히 살살 상대해줘도 곽정은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때 곽정의 무공은 100인력이고 주백통의 무공은 황약사보다 100인력 낮은 500인력이었습니다. 곽정은 주백통의 무공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양선이 확연히 다른 두 개의 무공을 쓸 수 있는지를 말이죠. 그것은 주백통이 10여 년 동안 동굴 안에서 무공연모를 한 뒤 대련할 사람이 없어서 창안해낸 무공인데, 오른손과 왼손을 서로 다른 무공을 사용하여 싸움을 붙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무공의 이름은 쌍수호박이었습니다. 한 손은 주백통이고 한 손은 황약서로 해놓고 손길이 서로 싸움하는 모양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각정은 그 모습을 보고는 주백통 쪽 손에 힘이 약한 것 같아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백통은 곽정의 눈썰미를 한번 칭찬해주고는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동굴 안에서 만든 공명권이라고 말이죠. 이 공명권은 약해 보이지만 위력은 어마무시한 권법이라고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명권을 밤낮 없이 곽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곽정이 잠시라도 황룡 생각을 하며 그리워할 때도 주백통은 쉬지 않고 곽정과 대련하며 공명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곽정이 공명권을 다 배우자 이제는 쌍수호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백통은 곽정의 실력을 하루빨리 늘려서 자신과 제대로 대련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쌍수호박의 요지는 양손을 따로 사용하는 것인데, 한 손은 동그라미, 다른 한 손은 네모를 그릴 수 있으면 이미 반은 배운 것이었습니다. 주백통이 어려울 거라며 자신도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렸다고 얘기하던 찰나에 곽정은 단번에 그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쌍수호박의 무공은 곽정같이 단순 무식한 자들만 배울 수 있는 무공이었습니다. 즉 곽정보다 똑똑해질수록 배움이 느리거나 불가능했습니다. 황룡 같은 경우에는 이 쌍수호박의 무공을 영원히 터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밤낮 없이 곽정과 주백통의 대련은 이어졌습니다. 곽정은 공명권과 쌍수호박을 마스터했고 이로써 무공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주백통에게 곽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쌍수호박으로 싸우면 상대가 2대1로 싸우는 것처럼 느낄 테니 무척 유리할 겁니다 라고요. 그 말을 들은 주백통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곽정도 쌍수호박을 배우고 며칠 뒤에나 알아챈 것이지만 주백통은 15년 동안 그것도 곽정의 얘기를 듣고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쌍수호박은 나는 2명이고 상대는 혼자가 되는 거니 이 세상에서 2명의 주백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였습니다. 이제 주백통은 동굴 밖으로 나가서 황약사를 때려눕히고 두화도를 떠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숲이 미로로 되어 있어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하연이 가져온 만두 안에 황룡이 보내온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읽어보니 아버지를 설득시켜 볼 테니 며칠만 더 기다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5절 중에 유일한 악인인 구양봉도 구음진경의 소식을 듣고는 두화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12권이 끝났습니다. 저도 앞으로 15년 동안은 집안에 갇혀서 유튜브를 하겠습니다.